작년 겨울에도 이제 우리 교회 보면 저기 멀리서 버스를 한번 갈아타고 초등학교 5학년 어린이가 하나 교회 다니는 애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예배를 드리고 가능하면 또 본 예배 드리기 전에 주일학교, 교회 학교 이렇게 다 돌아보는데 아이들 이름을 외우고 걔들은 뭐 부모가 어떠냐. 걔만 우리 교회 부모님들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진이 그래 이야기하고 어떻게 지내냐 하고 그리고 가을에서 겨울로 옮겨가면서 아이들이 다 이제 외투를 입고 하는데 얘는 그냥 티셔츠 하나만 입고 애가 떨면서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춥지 않냐 그러고 이제 물어보고 하니까 참 어려운 가정이었어요. 엄마 아빠가 있는데 경제적인 문제로 또 헤어져 살게 되고 할머니는 최근에 또 암이 발견돼가 일어나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방을 하고 또 우리 교회 주위에 있는 분들 돌보게 하고 그러면서 조금씩 섬기고 그래 이 할머니가 신방했더니 예진이 혼자 집에 있는데 예진이 밥 해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퇴원을 해야 된대. 그러면서 퇴원을 하는데 위를 거의 다 잘라냈는데 내가 그 추운 방에 겨울에 그렇게 추울 때인데 어떻게 내가 견뎌야 될는지 그 걱정을 자기도 모르게 그냥 혼자 말처럼 지나가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상황을 금방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예진이 선생님에게 또 그 이야기를 하고 저도 하고 그러면서 돌보고 그래 지난주 처음으로 부활절 나오셨어요. 자기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친구죠. 그러면서 당신은 아픈데 그때 신방했을 때 우리 예진이 좀 높다. 그래 예진이는 걱정하지 말라고. 어느 날 많은 교회들이 그런 사람들이 나오면 싫어하죠. 그러나 사실은 그런 사람들을 돌보면 그 영혼이 구원받고 그렇게 할 때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고 그렇게 할 때 그 스몰 그룹이 정말 좋아져. 이 비밀이지만 사실은 그 예진이를 내가 이렇게 좋아하니까 그 예진이 담임 선생님이 처음에는 좀 시험 들었어요. 목사님이 자기 아이들 안 예뻐해주고 교회도 안 나오는 부모도 모르는 예진이 예뻐해준다. 근데 이분이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자기가 회개하고 이제는 자기가 더 예진이를 사랑하고 그 할머니까지 돌보. 그래서 이제 그 선생님도 그렇게 하면서 이제 더 크게 되는 거죠. 그런 거죠. 항상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 사랑의 마음을 개발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개발하고 계속 다른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그들의 필요를 채워줌으로써 우리가 사랑하는 그런 미니스트리를 해야 해요. 이벤젤리즘,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정말 세상과는 다르다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하는 일을 볼 때 충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전도.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오늘 말씀해 보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 숫자를 자꾸 더해주셨다. 우리가 교회의 본질을 잘 감당하게 되면 교회는 저절로 성장하게 되어 있다. 처음에 여기는 보면 added, 계속 하나님께서 이제 더 해주시지만 나중에 보면 이렇게 스몰 그룹이 형성되고 그렇게 하면서 번식하면서 이제 멀티플라이, 교회가 덧셈이 아니라 곱셈으로 그렇게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통 이제 전도 폭발이라는 이름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핵분열을 하듯이 이제 덧셈이 아니라 곱셈으로 그렇게 교회가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가 그저 1년에 100명씩 1000명씩 그렇게 20년 30년 전도하는 것보다 처음에는 작은 2사람 혹은 6사람 10사람 데리고 그렇게 제자 훈련을 잘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또 10사람 그럼 100명이 그 사람들이 또 13명 엄청난 폭발적인 증거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저 너무 서두르지도 말고 급한 마음 먹지도 말고 한 3년 5년 꾸준하게 속으로 리더를 계속 양육하고 배출해 나가면 거기에 앞으로 굉장히 놀라운 교회의 성장이 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케이. 네 번째, 소그룹 리더들을 이제 우리가 훈련하고 코치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이 리더들을 키우는 일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1번, 온전한 예수님의 사람을 키우는 건강한 소그룹 시스템은 new leader, 그러니까 새로운 리더들을 발굴하고 키우는 일에 우리가 집중적인 힘을 쏟아야 된다. 제가 교회 와서
계속해서 하는 게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있지만 전에는 우리 장로님들이 대부분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장로님들은 교회 앞으로 나아갈 우리가 방향만 선정합니다. 정책만 결정하고 일은 다 이제 한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하게 하시는데 그 후에 그분들이 하는 일, 예를 들어서 제가 새로운 일들을 할 때 항상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뭐 서리 집사나 아니면 새로운 그 교회 처음 나온 사람들에게도 그들이 갖고 있는 은사를 발견하면 바로 일을 먼저 이제 기회를 줘보죠. 장로님들 주면 목사님 저는 힘들. 그 다음 안수 집사님 주고 권사님도 주고 그 다음 자연스럽게 이제 새로운 사람들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일을 잘하냐면 처음에는 목사님 뭐 제가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제가 괜찮다고 한번 해보라고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는 속으로 인도하듯이 똑같이 이제 항상 그게 중요한 게 리더가 먼저 하고 그 사람이 이제 보기 하고 그 다음 하면서 이제 돕기 하고 그 다음에는 같이 하다가 그 다음에는 당신이 한번 해보라고 내가 도와주겠다 그러고 다음에는 당신이 해보라고 내가 보겠다 그러고 그리고는 당신이 하라고 딴 사람 한 사람 데리고 하라고 그게 이제 하나의 리더십 그 멘토링 하는 5단계거든요. 그래서 항상 일을 할 때 이제 그 사람을 자연스럽게 뭐 일을 하죠. 새가족 팀 할 때 이번에 새가족 5주 교육 할 때 우리 권사님도 계시지만 한 사람 집사님에게 와서 좀 도와주면 좋겠다. 와서 뭐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고 뭐 이렇게 본다고. 그 다음에는 예를 들어서 하는 일이 아이들 뭐 간식 나눠주는 거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그럼 또 하게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자연스럽게 이번에 제가 다른 또 노예 모임이 있어가지고 또 다른 교회 뭐 이렇게 또 초청이 있어서 가게 되는데 우리 집사님이 성경 공부를 한번 인도해보면 어떻겠습니까? 그리스도의 확신 5과 하는데 3과정이 제가 보여주고 4번째가 처음에는 당황해서 제가 어떻게 집사님 매번 내가 하면서 지금 옆에서 돕다가 새가족들이 잘 못 찾으면 성경도 읽어주고 또 찾아서 몇 페이지라고 이야기해주고 했는데 집사님이 또 그러면 뭐 읽고 그 성경 말씀 그냥 답하는 거고 하는 겁니다. 그럼 자기가 해보겠다. 그러면 하고 그 다음 다른 사람들 또 보게 하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 10년, 20년 다녔던 사람들도 겁이 나서 못하는 일을 새로 나온 사람이 자기가 새가족관 지내고 또 옆에서 한번 도와보면서 내가 예를 들어서 뭐 다 새가족관 집사님이 하십시오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 주 빠지게 되는데 집사님 좀 하면 좋겠다. 한 번은 왜 있었지 안 해보겠나? 해보는 거예요. 해보니까 또 할 수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번만 목사님이 하시고 다음부터 제가 아니 한 주만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리더십이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그 새 사람들을 우리가 발굴하고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두 번째로는 모든 레벨, 새가족반, 성숙자반, 사역자가 그 모든 리더십 레벨에서 훈련을 시킬 때 이 지식 교육뿐 아니라 중요한 것은 반드시 현장에서 그 경험을 우리가 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informational instruction, 지식적인 교육뿐만 아니라 현장에서의 경험, on the job training, hand-on experience, small group setting 안에서 자기가 직접 경험해보는 게 굉장히 여러분들이 항상 리더로 들어오는 사람은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도록 그 리더십 바를 굉장히 낮추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을 굉장히 배출해낼 때는 굉장히 이제 완성된 단계로서 내보는데 끊임없이 그 경험들을 현장에서 많이 하고 자기가 직접 해보도록 해요. 내가 아무리 그래서 그 어떤 사람들을 길러낼 때 성숙자반이나 리더십 그 과정을 너무 길게 하면 힘들어요. 사람들을 퍼펙트하게 만든다고 오래 길게 하게 되면 사람들이 끝까지 그 과정을 마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또 해도 자신이 없는 경우. 근데 예수님 보면 사람들을 뽑아서 금방금방 바로 같이 일을 시켰어요.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예수님의 방법. 세 번째로는 여기 보면 온전한 소그룹이 살아남느냐 죽느냐. 이거는 그 리더들을 우리가 얼마나 지속적으로 돌보느냐입니다. 리더를 한번 훈련해서 내보냈다고 그냥 놔두면 대부분 죽게 됩니다. 끊임없이 그 리더들이 잘하고 있는지 우리가 보고 끊임없이 또 관찰도 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격려하고 때로는 묻고 목사님 해보니까 도저히 안 돼 힘들어요 그러냐고 그러면서 그때마다 하나씩 팁을 주고 지속적인 돌봄이 중요하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초신자든 아니면 성숙된 신자든 그 사람이 리더든
어떤 사람이든지 항상 그 사람을 지켜보고 도와줄 수 있는 멘토가 있어야 돼요. 그 사람에게 항상 스포트 그룹이 있고 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아무리 훌륭하게 우리 교회에서 저 사람이 모든 일을 잘한다 싶어도 그 사람을 그냥 놔두게 되면 항상 자기보다 큰 도전이 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경우가 생긴다. 그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목회를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항상 일주일에 한 번씩은 나 만나서 나의 위로가 격려가 필요하다. 그걸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항상 모일 때마다 힘들지 하고 어떻게 지내세요? 요즘 어려운 일은 없으세요? 그리고 그 사람이 이야기하고 듣고 그리고 또 위에서 기도해주고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이 계속 훌륭하게 잘 간다. 내가 아직 부족한데 저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해줄 수 있을까? 그런 생각할 필요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이미 부르셨고 세우셨기 때문에 자신감을 가지고 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을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이렇게 서로 터치하고 또 격려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네 번째로는요. 리더는 반드시 모든 레벨에서 자신들을 번식해야 된다. 그러니까 모든 예를 들어서 소그룹 리더, 세신자든 아니면 성숙자든 사역자든 그 리더십 단계마다 모든 사람들이 나는 앞으로 더 커야 되고 더 성장해야 일을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세신자 반응하는 사람은 금방 세신자들이 이제 배출되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곧바로 세신자 그룹을 자기들이 한번 해봤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서빙할 수 있고 또 섬길 수 있고 또 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고 항상 완벽하게 세신자, 성숙, 집사, 장로님 된 후에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레벨에서 모든 사람들이 그 단계를 거쳤으면 곧바로 자기도 할 수 있다고 또 모든 레벨에서 자기와 같은 그런 사람들을 계속 키워나가는 그런 하나의 구조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있으면 좋다. 그래서 항상 일을 시작할 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자기 후계자를 데리고 일을 시작하고 또 항상 그 사람들이 일을 다음 단계로 그 과정을 잘 마쳤으면 밑에 돕기도 하지만 또 그 다음 레벨, 위의 레벨을 공부를 하게 하고 근데 예를 들어서 세신자반을 하고 성숙자반을 하는데 성숙자반을 하지 않는 사람을 성숙자반의 리더로 세울 수는 없잖아. 그것처럼 세신자반을 했는데 세신자반을 하고 세신자반을 잘 돌보고 했는데 그 세신자반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을 또 성숙자반으로 옮기는 것도 상당히 좀 위험 요소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집사님에게 이 일을 교육부를 맡았는데 이분이 교육부 일을 유초등부 그 일을 잘 감당하지 못했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 그 유초등부의 부장들을 또 이렇게 슈퍼바이저하고 감독하고 하는 그 어떤 장로님 레벨로 그렇게 올릴 수는 없다. 그러니까 항상 어떤 교회들은 보면 그 전혀 생각 없이 처음부터 세가족반, 성숙자반 이래 리더십 코스로 안 가고 바로 이 과정에서 잘 못했는데도 올리는 그룹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자기 일을 잘 감당하고 잘 배우고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 거기에서 인정받은 사람, 검증된 사람을 다음 레벨로 올리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아멘. 오케이. 다섯 번째로요. 자, 이 소그룹을 이제 우리가 시작할 뿐만 아니라 잘 번식을 시켜야 되는데요. 이제 번식을 시키기 위해서 개념을 여러분들이 하나 좀 새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나무마다 어떤 열매를 얻기 위해서 이제 나무를 키우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과수원을 한다. 그랬을 때 이제 내게 사과나무를 하나 딱 심었어요. 그 과수원을 하기 위해서 사과나무를 심었을 때 그 사과나무에서 저와 여러분이 바라는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사과. 또요? 우리가 대부분 생각하면 사과나무를 키우는 이유는 사과를 얻기 위함. 근데 사과나무 한 그루에서 사과만 얻는 게 여러분의 목적이 있어요? 과수원을 제가 한다 그랬어요. 사과나무에서 이 열매를 얻는 것은 또 다른 사과나무라고 생각해요. 내가 그 과수원에 지금은 사과나무가 한 그루밖에 없어서 사과를 예를 들어서 50개밖에 못 얻지만 내 목적이 이 사과나무 하나에서 사과가 내 열매가 아니라 내 열매는 또 다른 사과나무를
우리가 심고, 그래서 이 과수원 전체를 사과나무로 쫙 해서 한 그루에서 50개뿐만이 아니라 10그루에서 500개, 그리고는 더 많은 구조에서 5,000개를 얻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소그룹을 생각할 때, 내가 소그룹을 키울 때 이 소그룹이 이게 잘 되게 하는, 그것만 생각하는 것은 사과나무 하나에서 사과나무. 그러나 이 소그룹을 계속 번식시키면 사과나무를 여러 개 심는 것과 같아요. 그렇게 하면 더 많은 사과가 열려요. 나중에는 교회라는 큰 그 과수원이 사과나무 밭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항상 소그룹을 하나 시작할 때에 그 소그룹만 생각하지 말고, 여기에서 내가 열매를 따는 것이 목적일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또 다른 소그룹, 또 다른 사과나무를 심는 것이 목적이다. 사과나무의 열매는 사과일 수도 있지만 사과나무의 열매는 또 다른 애플트리, 사과나무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소그룹을 이제 어떻게 번식시켜 나가느냐. 먼저 번식하기 전에 대부분 소그룹이 발전해 나가는 단계가 있습니다. 소그룹 발전해 나가는 단계. 그걸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소그룹을 어떻게 번식하는지 생각하면 더 좋을 거예요. Developing 소그룹, 스몰 그룹을 이제 스몰 그룹이 발전하는 단계가 있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대부분은 forming이에요. forming, storming, norming, performing, reforming으로 제가 절 설명하려고 하는데, forming, 우리 소그룹을 이제 한 그룹을 만들잖아요. 형성하잖아요. 이때는 허니문 단계, 신혼부부가 처음 결혼한 것처럼 사람들 모아놓으면 너무 좋아해. 우리가 어떤 비전을 캐스팅하고 앞으로 우리는 소그룹을 통해서 이렇게 교회가 받는다고, 이 소그룹 안에서 이런 아름다운 관계, 우리의 지네릭 코를 가지고 이런 소그룹, 말씀과 교제와 정말 이런 소그룹을 우리가 할 겁니다.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완전 허니문 단계. 그런데 두 번째, 이 소그룹이 딱 포밍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어떤 일이? 스토밍. 이 소그룹이 이제 폭풍이 일어나, 폭풍이. 많은 문제가 생겨요. 처음에는 뭐 한 5명, 6명 모이면 좋은 것 같지만 금방 싸우고 삐지고 문제가 생기고, 뭐 내 상담했더니 뭐 내 소문을 또 누구에게 어느 집사에게 이야기했다고, conflict, crisis, 여기 이제 충돌이 생기고, 그죠? 그리고는 이제 위기가, 목사님 내 소그룹 딴 데로 바꿔주세요, 우리 소그룹 해체합시다, 별소리가 나는. 그때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걸 모르면 큰일 났다. 괜히 소그룹 시작했다. 옛날 구역 조직으로 돌아갈까? 뭐 어른들은 구역하자. 왜 그렇게 하느냐? 별소리야. 그때 여러분들이 포밍 단계에서 이제 다음 단계는 스토밍이다 알고 있으면 어떻게 했어요? 뭐 난리가 나가 찾아오면 당연하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교원들이 큰 문제시어도 여러분들이 그게 알고 문제시하지 않으면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그러냐고, 괜찮다고, 원래 그런 거라고 그렇게 하는데,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어떤 단계인지 아세요? 노미. 이제 정상을 찾는 거예요. 점점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스토밍 단계보다 여러분들이 이 노밍 단계에 더 워치아웃, 주의를 해야 돼요. 이 그룹이 처음에는 이제 커뮤니티가 형성되고 점점 이게 성장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데, 이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잠깐만 기회를 놓치고 계속 놔두게 되면 이게 굉장히 편안한 단계에서 컴포트 하면서 이 그룹이 계속 번식을 해야 되는데, 일을 해야 되는데 안 나누어지려고 하는 거라. 기회를 잘 놓치면 이 그룹이 안정을 찾으면서 성장을 해나갈 때, 여러분 사람들이 막 모여들고 할 때 6명에서 12명 넘으면 여러분이 적절한 시기에 이걸 딱 이렇게 번식을 시켜야지. 안 그러면 여기에 계속 사람들이 20명, 30명 이렇게 하면서 이게 세력을 형성해요. 문제가 돼요. 그때부터 여기 있는 리더가 이제 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교회 전체 코어 밸류가 아니라 교회 안에 또 다른 교회, 자기의 파워를 조성해요. 그래서 이 노밍 단계가 굉장히 바람직하지만 항상 여러분들이 이 리더가 있고 또 조장이 있고 부조장이 있을 때
적절한 단계에서 더 이상 그룹 다이내믹스가 안 일어나고 계속 고차가 단계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번식시키는, 멀티플라이 시키는 그런 리더십 지혜가 필요하다 이 말이죠. 이 단계, 노밍 단계를 이제 벗어나게 되면 그 다음에 퍼포밍 단계가 되는 퍼포밍. 이제는 여러분 여기에서 친교가 이루어지고 성경 공부가 이루어지고 그런 단계가 아니라 각각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기능 중에서 은사를 발견해서 여러 가지 교회 안에서 소그룹 안에서 일하고 교회 안에서 일하고 그리고는 교회 밖으로 미션도 하는 어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수행하는 그런 단계가 되는 거죠. 재밌잖아요. 오늘날 소그룹은 대부분 소그룹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소그룹은 펠로십이나 친교 단계나 소그룹은 성경 공부 단계로만 굳어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홀리스틱 스몰 그룹이 되면 소그룹 안에서도 이 퍼포밍이 일어나. 교회가 해야 되는 그 미니스트리가 일어나요. 굉장하죠.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소그룹 안에서 선교사를 한 사람씩 다 파송한다든지 아니면 소년 가정을 돌본다든지 처음에는 친교로 모였다가 성경 공부를 하고 제자 훈련을 하다가 나중에는 그 소그룹이 하나의 사역을 하는 그런 놀라운 단계로 발전해요. 그런데 이렇게만 계속 가면 좋겠는데 소그룹은 또 다른 다음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오거나이제이션이 아니고 오르게니즘이기 때문에 하나의 어떤 공장과 같은 기계 조직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의 유기체 살아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교회도 생물이요 인간과 같은 또 이 교회 안에 있는 그 장기 하나의 그 소그룹도 생물이기 때문에 다음 단계는 뭐겠어요? 다음 단계 디포밍 호환 디포밍. 그러니까 이 생물이기 때문에 죽든지 아니면 리포밍 새로운 단계로 모습을 바꾸는 단계. 리포밍. 우리가 종교개혁을 한다 계속 개혁돼야 된다. 레포메이션, 리포밍을 이야기하는데 바로 그런 단계예요. 이 소그룹이 펑션을 잘 해서 그 기간에 맞춰서 이 소그룹이 사라지기도 하고 이 소그룹이 처음에는 열심히 왕성하게 사역했는데 나중에는 기력이 빠지고 힘이 빠지고 리더십이 바뀌고 사람들이 다 늙어서 이제 디포밍 죽기도 하고 아니면 이 소그룹이 새로운 전에는 노인 사역을 열심히 했는데 우리 지역 사회에서는 이제 커뮤니티가 바뀌어서 노인들은 없어지고 거기에 새로운 또 아파트 정말 그 젊은이들을 위한 신혼주택 보금자리가 생겨서 새로운 그런 공동체가 되면서 우리 교회도 그 새로운 지역의 커뮤니티를 섬기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리포밍 해당하는 그런 단계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 스몰 그룹 소그룹이 forming, storming, norming, performing, deforming 혹은 리포밍으로 바뀐다. 이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소그룹이 어떻게 변해가는구나 알고 있으면 여러분이 좀 소그룹이 잘 안되고 계속 움직여가도 위장에 탈이 난다든지 너무 신경을 써가지고 목사님이나 사모님이 힘들어하지 않는 경우가 된다 이 말이죠. 세 번째로는 이 소그룹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여러 가지 방향으로 이제 번식해 나갈 겁니다. 그죠? 제가 한 예를 들었지만 그 동네에 이제 노인들이 없어지고 새로운 신혼부부 가정이 생기면서 바뀌는 것처럼 여러 가지 이유 또 때로는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방향으로 번식해 나가는데 이 번식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단어를 선택할 때 아주 주의를 해야 돼요. 어떤 교회는 이제 우리 소그룹이 많이 자랐는데 찢어집시다 우리 나눠집시다 헤어집시다 그렇게 그냥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면 그게 힘들어져요. 항상 긍정적으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참 큰 소그룹이 됐는데 이제 우리가 새로운 도로 처치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딸을 우리가 낳읍시다. 아들을 낳읍시다. 우리가 저 지역에 새로운 우리 소그룹을 파송합시다. 우리가 새로운 또 소그룹을 교회를 개척하듯이 새로운 소그룹을 개척합시다. 또 새로운 소그룹을 번식합시다. 계속 그런 생물학적인 용어 계속 우리가 건강하게